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조지 H.W. 대통령의 별세로 국가 애도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연방의회는 2019 예산안 처리에 정쟁을 잠시 뒤로 물렸습니다. 지난 5일 진행된 장례식에는 전 현직 고위 관료들이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향년 94세로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오늘 워싱턴 DC의 국립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유해는 미국 정부 관례에 따라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지난 4일간 안치됐던 미 의사당에서 국립성당으로 운구되고 고인의 손녀인 로렌 부시 로렌과 애슐리 워커 부시가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장 맨 앞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자리 잡았고 딕 체니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전현직 고위 관료들도 함께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등 해외 정치 지도자들도 다수 참석했으며 한국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인에게 바치는 조사는 역사학자 미첨 등 4명이 낭독했습니다. 고인의 장남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3세 때 숨진 여동생 로빈과 지난 4월 별세한 모친 바버라 부시 여사를 언급하며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장례식은 2007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11년 만에 치러진 국장입니다. 고인의 유해는 6일 텍사스에 있는 조지 H.W. 부시 도서관 기념관 부지에 묻힌 부인과 딸 곁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재외국민의 한국 내 금융거래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내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한국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재외공관 발급문서 공증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신속한 공중문서 검증과 유통이 가능토록 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 1월 2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금융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 서비스를 내년부터 LA 총영사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 후 2020년까지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아 한국 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한국 내 금융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블록체인에 공중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한국 내 기관, 외교부, 재외공관 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의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와 발급 여부 확인이 어렵고 위조, 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과 다카를 연계하려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은 임시 예산을 2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 제공을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제도와 연계시키려는 구상을 거부했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다카 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벽 건설 비용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연계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달 새로 시작되는 하원 의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그녀는 의회가 국경을 감시하는 국토안보부에 대한 별도의 자금 제공과 함께 이미 핵심 내용들이 합의된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는 하원의 예산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벽 건설을 포함시키지 않고 국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하원은 연방정부가 오는 21일까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 예산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2020년 센서스를 위해 아시안 단체들이 선을 잡았습니다. 민권센터가 중심이 된 인구조사 집계위원회는 아시아 커뮤니티의 인구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10년을 주기로 국가의 주요 구성원인 시민들의 수를 헤아리기 위한 인구조사 센서스. 미국은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고 주 입법부와 시위원회, 학군을 배정하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다음 인구조사가 오는 2020년 12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뉴욕시 일원 아시안 어메리칸 단체들은 2020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 아시안 연맹인 뉴욕시 아시안 비영리단체 공정조사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인구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안 연맹에 참석한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민권센터와 APA 각 단체들은 이번 인구조사에 지난 1950년 이후로 묻지 않았던 시민권 보유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영향을 받아 정확한 인구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구조사가 지역 정치인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만큼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해 아시안 사회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result directly impacts the amount of federal money that we get here in New York and for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If we don't show that we have increasing population, we can very likely get less funding for our senior centers, for our schools, for our libraries, our hospitals.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프 벨러 센서스 뉴욕 지부 담당자는 뉴욕시 아시안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맹이 결성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구조사가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아시안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your support in educating your community members on why the census is so important. We need your voice in sharing the message that the census is safe. All data is protected by Title 13, which means we cannot share our data with any other federal, state, local agency, law enforcement agencies, or any private organizations.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 연맹은 앞으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인구조사 질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다가오는 인구조사를 홍보하고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냈습니다. 그레이스 맥 의원은 지난주 연방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더욱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공적 부조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맥 의원은 서한에서 공적 부조 개정안은 합법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민자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공적 부조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민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판단 기준을 현금성 복지 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해 적용했던 공적 부조 범위를 비현금성 복지 수혜로까지 확대해 현재는 문제 삼지 않았던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도 이민을 제한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상태입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일반인들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원조회 정책이 강화되면서 매분위를 통해 입대한 일부 군인들이 강제 전역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훈련소 입소를 대기 중인 수천 명의 영주권자들을 조속히 훈련소에 입소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방부가 훈련소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다수의 영주권자들의 신속한 훈련소 입소를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비시민권자의 미군 입대를 지연시키거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분위를 통해 입대한 일부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원 조회 강화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번 입소 지침은 오랜 시간 대기해온 영주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시민권 신청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가 각 군에 추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군은 12월과 내년 1월에 1,154개의 열린 포지션에 지원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병대에는 1,062명의 영주권 소지자들이 입대 대기 중이며 현재 국방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군은 현재 470명의 영주권자가 입대 대기 중입니다. 영주권자의 육군 입대는 지난 2016년 4,600명, 2017년 3,6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 회계년도에는 51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7번 전철이 최근 신호 시스템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운행 지연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교통국이 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이라고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7번 전철과 관련된 교통국 청문회에서 앤디 바이포드 교통국 국장은 현재 운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바로 시정할 것과 10년 안에 뉴욕시 전체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포드 국장은 모든 시스템을 최신식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며 10년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 계획에 대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시 의원들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퀸즈 지역의 도노반 리차드스 시의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뉴욕 시민들에게 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7번 전철 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애초 예정보다 1년 가까이 늦어져 지난달에야 작업을 마쳤고 예산을 초과 지출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또 현대화 완료를 선언하고 시스템을 가동한 지 1시간도 안 돼 신호 장애로 운행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운행 지연으로 시민들은 시스템 현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국적기 항공의 마일리지 혜택을 이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좌석 구하기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1일부터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가 개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들이 휴가철 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국적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좌석을 3%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서도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초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른 제휴처보다 마일리지 사용 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해 사용 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통부는 또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등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입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을 틈탄 아이디 도용 범죄가 우려되는데요. 국세청은 2019년 세금 환급 시기를 앞두고 개인정보 도용이 가장 많은 시기라며 개인정보 도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와이파이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